네, 외부성 강의 해보겠습니다. 외부성 또는 외부 효과,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죠. 네,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외부성 또는 책에 따라서 외부 효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토탈 4가지 경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를 한번 쳐볼게요. 자, 생산 측면의 외부성이 있고요. 소비 측면의 외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측면이랑 소비 측면 각각에서 긍정적으로 그게 나타나냐, 부정적으로 나타나냐, 소비 측면도 그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냐, 부정적으로 나타나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부 4가지 경우를 볼 건데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우리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을 많이 배우셨잖아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어떤 의미, 그게 또 어떤 의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 곡선 우리 우하향하는 거 압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그 의미를 다르게 분석해 보면, 자, 예컨대 여기 1,000원이라고 해봐요. 1,000원에 나는 뭐 10개를 소비를 한다. 1,000원에 10개를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 10번째, 아니다, 우리 한 개부터 시작합시다. 한 개부터. 한 개. 첫 번째 한 개부터. 그럼 나는 왜 한 개를 소비할 때, 제일 처음 한 개를 소비를 할 때 1,000원씩이나 내고 싶어 하느냐? 왜냐면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햄버거라고 해봐요. 이 한 개를 소비할 때는 내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많이 기쁘겠죠. 배고플 때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많이 기쁘겠죠. 그래서 그 기쁜 정도를 금액으로 나타내면 그게 1,000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햄버거를 먹으면서 1,000원만큼 기쁘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1,000원씩이나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햄버거를 먹는다고 쳐봐요. 두 번째 먹을 때는 조금 배가 부르니까 그 기쁨이 약간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기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쁜 정도가 이젠 800만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800원만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은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지불 의사 곡선인 거예요. 지불 의사. 내가 너한테 이만큼 낼 수 있다. 그럼 왜 그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냐? 내가 그만큼의 한계 편익을 누리기 때문인 거죠. 한계 편익. 한계라는 얘기는 내가 한 단위 한 단위 더 먹을 때마다요. 자, 첫 번째 단위를 먹을 때는 800만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먹을 때는, 한 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먹을 때는 내가 800원만큼 더 기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편익이란 말은 뭔지 아시죠? 뭐 기쁨, 행복,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한계 편익 곡선이랑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한계 편익을 영어로 MB라고 합니다. 한계는 영어로 marginal이고요. 편익은 영어로 benefit이라서 marginal benefit, 그래서 한계 편익 곡선인 겁니다. 수요 곡선은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햄버거 한 단위 한 단위 먹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고요. 공급 곡선도 해볼까요? 공급 곡선. 여기다 갈게요. 공급 곡선 이렇게 생겨먹은 거 알죠? 네, 그래서 이게 공급 곡선인데, 그러면 자, 첫 번째 단위를 저기 공급할 때는 공급자가 예컨대 500원 받는다고 쳐봐요. 500원 달라고 한 거예요. 500원 달라고. 그럼 왜 500원 달라고 했냐? 공급자는 이거 만드는데 500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 들었으니까 나는 최소한 500원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단위를 만들 때는 뭐 얼마로 해볼까요? 뭐 700원이라고 이제 소비자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700원 달라고 하냐? 두 번째 단위를 만들 때는 이거 만드는데 생산 비용이 700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700원을 받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손해가 안 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을 할 때는 많이 만들수록 그 단가가 저기 비용이 많이 세져요. 왜냐면 첫 번째 단위를 만들 때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겠죠.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나오면 싸게 먹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나가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이미 써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알바라고 치면 첫 번째 알바가 일 제일 잘하니까 걔가 제일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걔보다는 일 못하는 애를 쓰겠죠. 왜? 제일 처음 알바 고용할 때는 제일 잘하는 애를 썼으니까.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잘하는 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첫 번째로 고용했던 애보다는 일을 못하는 얘기는 쟤는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뭐 햄버거라고 치죠. 두 번째 햄버거를 만들 때는 700원씩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얘는 한계
비용 곡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 개 비용 곡선. 하나 더 만들 때 햄버거를 한 단위 더 만들 때 나는 500원 들어가고 700원 들어가고 나는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니까 난 당신한테 소비자 당신한테 요만큼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비용이고 이건 영어로 MC라고 써요. 한 개는 영어로 marginal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비용은 cost죠. 그래서 marginal cost 그래서 한 개 비용 곡선입니다. 제가 그럼 이 설명을 굳이 왜 들었냐? 자, 그 책에 가지고 계신 책에 외부성 쪽에 그래프 문제 보시면 전부 다 한 개 편입 곡선, 한 개 비용 곡선 요거 가지고 분석해요. 한 개 편입 곡선, 한 개 비용 곡선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 의미는 사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랑 다를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그냥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외부성 동네에서는 다들 책을 한 개 편입 그리고 한 개 비용 요 곡선 가지고 이제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얘기는 그 네 가지 케이스 있죠.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각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요걸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정적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뭐부터 하지? 생산 부정적부터 해볼까요? 생산 부정적. 네, 생산의 자, 첫 번째 케이스. 생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어떤 책은 또 이걸 외부 비경제 또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외부 비경제. 긍정적인 거 여기 비자가 사라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건 외부 경제, 부정적인 건 외부 비경제 또는 교수님 따라서 외부 불경제 이렇게 듣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 사례를 하나씩 기억하세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뭐지? 연탄 공작이랑 세탁소 합시다. 연탄 공장 그리고 세탁소 이렇게 합시다. 연탄 공장에 세탁소. 자, 연탄 공장이 연탄을 만들어요. 그럼 그 수검댕이들 그게 수치인가? 예, anyway 그 까만 그 가루들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겠죠. 그럼 옆에 세탁소에서 이렇게 세탁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널어놨는데 그 깜댕이가 다 묻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 연탄 공장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있겠죠. 연탄 공장 입장이에요. 연탄 공장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자, 이 동네에서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 개 편입 곡선이라고 부르고 얘를 한 개 비용 곡선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초에 균형은 여기에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균형이 여기겠죠. 그래서 Q 여기가 Q예요. 자, 그런데 연탄 공장 입장에서 그런 비용이 요만큼 드는데 세탁소 입장에서도 저 연탄 공장에서 날아온 깜댕이 때문에 자기들도 비용이 더 들어갔죠. 빨래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쵸? 아니면 저 깜댕이들 날아오는 거 막으려고 뭔가 설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연탄 공장아, 너 지금 비용 요만큼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세탁소도 너 때문에 비용을 써. 세탁소도. 그러니까 세탁소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가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인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인 겁니다. 그리고 연탄 공장은 지금 연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예요. 그러니까 자, 너네가 비용이 요만큼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야 세탁소 쟤네도 비용 들어가. 쟤네 비용까지 생각해. 이거예요. 쟤네 비용까지 생각해. 그러면 비용이 덜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올 거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 위쪽이겠죠.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세탁소까지 생각을 하면.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얘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뭘 써주냐면 이거 PMC라고 보통 많이 써요. P는 private의 약자예요. private. 사적으로. 그러니까 연탄 공장 자기네만 생각했을 때는 사적으로는 비용이 요만큼 들어가는데 세탁소까지 생각을 하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SMC라고 씁니다.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더 들어간답니다. 더 들어간다요. 왜 이게 사회 전체적인 S냐면 이 소셜이에요. 소셜 마지널 코스트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자, 너네 지금 이 곡선이랑 이 곡선에 따라서 균형을 여기라고 봐가지고 예컨대 지금 연탄을 1000장씩 찍어내고 있는데 야, 너네 세탁소 입장도 생각해야지 자식들아 하면서 야, 이거 생각하지 마. 요거 생각하지 말고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걸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곡선을 MB 곡선 이거랑 SMC 곡선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균형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야지. 바보들아. 이거예요. 바보들아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쁜 놈들아. 이 연탄 곡선 나쁜 놈들아. 네? 그러면 자, 사적인 균형 생산량은 여기죠. 연탄 공장이 스스로만 생각하면 천장 찍어내는 건데 세탁소까지 고려를 하면 조금 더 적은 여기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색깔 다르게 하죠. 여기서 그래서 Q 예를 들어서 800장이라고 해볼게요. 맞죠?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많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적은 거니까 세탁소까지 고려를 하면 800장만 찍어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생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으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1000장씩 찍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탄 공장은 세탁소가 어떻게든 생각 안 해요. 자기네들 생각만 하니까 1000장 찍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800장이 많다고요. 왜? 사회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세탁소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최적 생산량보다 최적은 여기죠.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현재 생산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된다. 더 많이 생산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과다 생산된다. 너무 많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이제 우리 종이 많이 쓰겠네요. 두 번째 경우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생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거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생산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거 해볼게요. 긍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인 건 외부 경제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외부 경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제일 많이 드는 사례는 이거는 과수원이랑 양봉업자 사례를 제일 많이 들어요. 이것도 해봅시다. 자, 양봉업자가 있어요. 벌 키워요. 혹시 유튜브에서 푸응 보십니까? 그 양봉업 하는 분 한때 많이 봤는데 거기 고양이 귀여운 애가 나가지고 토르라는 귀여운 녀석이 나와가지고 그럼 양봉업자도 자기가 생각하는 MB 곡선, 한계 편입 곡선, 수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MC 곡선 이렇게 있을 거예요. MC 곡선. 그리고 얘는 공급 곡선인데 우린 여기서 MC 곡선이라고 씁니다.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그리고 양봉업이니까 여기 뭐 꿀 Q겠죠? 꿀의 생산량일 겁니다. 그러면 양봉업자는 자기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꿀은 병이라고 하죠. 예. 꿀을 1000병을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꿀을 1000병을. 그런데 양봉업 덕분에 옆에 있는 과수원도 잘 되는 겁니다. 꿀들이 이렇게 그 수분을 도와주니까. 그쵸? 그럼 과수원 입장에서 과수원 이제 하시는 분은 예컨대 복숭아로 갑시다. 복숭아, 왜냐면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복숭아를 이렇게 막 하는데 그 과수원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가죠. 내가 많이 노력할 필요가 없죠. 양봉업자가 키우는 꿀벌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과수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세이브가 됩니다. 비용이 세이브가 돼요. 비용이 세이브가 되니까 자, 양봉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과수원의 비용이 세이브 되는 게 있으니까 요 비용 곡선이 내려와야 돼요.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아까 올라갔죠.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아까는 세탁소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과수원이 비용이 세이브가 되니까 비용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 P 붙여준다고 했어요. P, private, 사적인 한계 비용 곡선이고요. 얘는 앞에 S 붙여준다고 했어요. social, marginal cost인 거죠. 그래서 자, 양봉업자가 자기만 생각하면 균형이 여기니까 꿀을 1000병 만드는데 야, 저기 과수원이 즐거운 것까지 생각해봐. 과수원이 즐거운 것까지 생각하면 너네 균형 여기여야 돼. 이 곡선 생각하지 말고 너네 요 MB 곡선이랑 요거랑 만나는 여기서 생산해. 이게 예를 들어서 1300병이라고 해봐. 1300병. 그러니까 야, 양봉업자야, 너네 꿀 좀 더 만들어라. 벌 좀 더 키워라. 그러면 과수원도 기쁘잖아. 그러니까 더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현재 양봉업자는 자기만 생각해서 1000병을 만들고 있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과수원과 양봉업자를 같이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1300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과소하게 생산이 됩니다. 과소하게 생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두 가지 경우를 지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부정적이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니까 이거 이제 우리 이제부터 직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안 좋은 거니까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지금 너무 많다는 얘기죠.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너무 많아요. 과다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줄여라예요. 좀 줄여라. 반대로 자, 긍정적인 건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은 1000병인데 더 만들어라. 1000병인데 더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다예요. 지금 모자라다. 지금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모자라게 만들고 있다. 과소하게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잡는 겁니다. 컨셉을. 자, 그러면 해결책도 물어보거든요. 해결책?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야, 연탄 공장아, 너네 비용이 요만큼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얘를 여기로 옮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연탄 공장이 스스로 균형을 여기로 옮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금 때려버립니다. 세금을 때리면 생산비가 올라가요. 왜냐면 내가 연탄 찍어내는 비용에다가 플러스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올라가 버려요. 이 곡선이 올라가서 새로운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이 여기로 오도록 해서 균형을 여기로 조절해 줍니다. 세금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부정적이죠. 나쁜 거죠. 나쁘니까 세금 때리는 거예요. 이 나쁜 놈 하면서 세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갑시다. 생산에 있어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으면 지금 너무 많다는 얘기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되고 있어. 예요. 그러니까 저 나쁜 거 만드는 놈 세금 때릴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 컨셉으로 얘를 여기로 낮춰주면 되겠죠. 얘를 여기로 낮춰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주면 원래는 양봉업자 입장에서 꿀 키우기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고 꿀 키우기 힘들어요 하다가 정부가 보조금 주네. 그러면 옛날보단 덜 듭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보단 덜 듭니다. 그래서 나의 비용 곡선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비용 곡선이 전체적으로 내려가서 이 점에서 균형이 달성이 될 거다. 이제는 양봉업자가 생각하는 한계 비용 곡선이 2선이 아니고 2선이니까 이제는 균형이 여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 또 우리 지금 실전에서 힘들잖아요. 실전에 시험장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컨셉 가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외부 효과래요. 긍정적인 건 더 했으면 좋겠다. 더 했으면 좋겠다. 쟤네 착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줄게. 우리가 너네한테 돈 줄게. 그러니까 더 만들어 이거예요. 그리고 더 만들란 얘기는 지금 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덜 만들어지고 있다. 과소하게 생산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산은 다 했어요. 생산은 다 했고 이제 소비 갑시다. 소비. 세 번째 케이스. 소비에 있어서 부정적인 거부터 할게요. 부정적인 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 또는 교수님에 따라서 부정적 외부 비경제 또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도 말한다고 했죠. 그럼 또 그래프 하나 또 그리겠습니다. 부정적인 건 대표적으로 담배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담배는 왜 피겠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안 피지만 담배 피면 기쁘다면서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 흡연자 입장에서 흡연자 입장에서 MB 곡선이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수요 곡선이라고 했어요. 한계 편익 곡선이지만 사실 수요 곡선이다. 그리고 MC 곡선 또 있겠죠. 얘는 공급 곡선인데 이 동네에서는 MC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균형이고 그러면 담배를 요만큼 소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담배 값이라고 할게요. 뭐 한 달에 뭐 한 달에 뭐 50갑 핀다. 한 달에 50갑을 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담배 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간접 흡연하죠. 그러니까 담배 살에 있어서는 이건 흡연자랑 비흡연자예요. 자, 그리고 이거 흡연자니까 흡연자는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생산자였어요. 우리 과수원 사례, 양봉업자 사례, 그리고 저기 세탁소랑 연탄 공장 사례는 연탄을 만든다. 그리고 꿀을 만든다 했으니까 생산이고요. 이건 소비예요, 소비. 흡연자는 담배를 소비하죠. 담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담배를 소비하죠. 그래서 이제 소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흡연자, 비흡연자가 있는데 흡연자가 자기 생각만 하면 막 50각씩 피고 있는 겁니다. 50각씩.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담배를 피면 자, MB니까 한계 편익이죠. 담배 피면 기쁘다죠, 이건. 하지만 비흡연자 입장에선 옆 사람이 담배 피면 기쁨이 있기는커녕 불쾌하죠. 불쾌하니까 비흡연자 입장에선 마이너스의 편익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의 편익. 저는 불쾌해요. 불쾌하니까 자,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 요만큼 기쁜데 저 비흡연자까지 생각하면 비흡연자는 아까 마이너스 한계 편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한계 편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얘가 내려갑니다. 얘가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MB 곡선이 새로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는 P를 붙여주고 얘는 앞에 M이래. S를 붙여줍니다. P는 프라이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면 이만큼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담배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편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소셜이죠, 소셜. 흡연자랑 같이 보면 한계 편익이 아까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계 비용 곡선이랑 요 사회적 한계 편익 사회적 제가 아까 이거 한계 비용이라고 했나요? 한계 편익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 비용 곡선이랑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을 합하면 합한다기보다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이 형성이 될 텐데 이게 40갑이라고 합시다. 40갑이라고. 그러니까 야, 흡연자야. 너 담배 50갑씩 피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좀 담배 줄여. 40갑만 피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으면 과다하게 지금 그 되고 있어요. 근데 과다하게 이번에 소비예요. 과다하게 소비. 사회적 생산량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 최적 생산량이 아니고 이제 최적 소비량인 거예요. 사회적 최적 소비량보다 과다하게 소비되고 있다. 자, 사회적 최적 소비량은 몇 값이에요? 40값이죠. 40값보다 많이 소비되고 있다. 50값이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건 항상 과다예요. 아까도 부정적인 생산이 있었죠. 잠깐 돌아갈게요. 자, 부정적 생산이거든요. 부정적 생산. 부정적인 생산도 과다해요. 과다. 근데 생산이니까 과다 생산이고요. 자, 다시 우리 담배 사례입니다. 담배 사례. 얘도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건 과다예요. 근데 지금 우리 소비 따르고 있으니까 소비예요. 그래서 부정적 소비, 과다 소비. 그래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까 생산 사례에서도 저기 나쁜 놈한테는 세금 때리고 착한 놈한테는 보조금 줬죠. 여기도 똑같아요. 자,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다는 건 이게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세금 때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 때리는 겁니다. 세금. 자, 그러면 세금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내려와요. 왜 내려오냐면 자, 한계 편익 곡선이고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영상 앞쪽에서 말했죠. 이만큼 지불하겠다라는 건데 예컨대 여기서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담배를 뭐 한 갑에 5,000원씩 지불하고 싶어요. 5,000원씩 세금 없다고 칩시다. 5,000원씩 담배 피는 거 좋아하니까 5,000원 내면 난 담배 살 거야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담배에다가 세금 때리겠대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세금 때리겠대요. 2,000원씩. 자, 그러면 나는 토탈 5,000원을 쓰고 싶기 때문에 세금 2,000원 낼 거면 나는 담배는 3,000원만 이제 내고 싶은 거예요. 세금 2,000원 내야 되니까 담배는 3,000원만 내야 그래야 토탈 5,000원이죠. 그래서 담배한테는 5,000원 내고 싶다가 3,000원 내고 싶으니까 이게 내려가요. 얘가 내려가서 여기에 딱 맞게 오면 되겠죠. 여기에 딱 맞게 오도록 담배 피는 사람한테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부정적이니까 부정적 나쁜 놈 세금 이런 식으로 우리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4. 소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우에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때. 얘는 제일 많이 드는 사례가 백신 사례입니다. 백신. 감기 백신, 코로나 백신 이런 거 있죠? 이거 찍고 있는데 배고픕니다.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다 찍고 치킨 시켜 먹을 겁니다. 자, 백신의 수요 곡선이랑 백신의 공급 곡선이 있을 텐데, 자, 우리 수요 곡선을 여기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계 편익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계 비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A라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덕에 옆에 있는 B, C, D도 다 같이 안 걸리겠죠. 그쵸? 그래서 백신은 사람들이 맞으면 맞을수록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맞을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걸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백신 맞는 사람의 양이라고 하면 안 되지. 백신 맞는 사람의 양이 아니고 백신을 몇 가지를 맞느냐라고 해볼게요. 우리 세상에 백신 많죠? B형 간염, A형 간염, 뭐 또 있냐, 뭐 독감 주사, 코로나 주사,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뭐 5가지 종류만 맞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5가지 종류만. 그런데 백신을 맞아주면 다른 사람들도 기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병에 안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서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기쁨까지 생각을 하면 이 기쁨이 더 올라가야 돼요. 편익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연습이 좀 돼 있죠. 소셜 마지널 베네핏은 2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프라이빗이죠. 사적인 한계 편익보다 사회적인 한계 편익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개만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균형은 사회적인 최적 균형은 여기인 거죠. 우리 사회적 최적을 따질 때는 얘 말고 얘를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8가지 백신을 맞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 보면 지금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예요, 과소예요? 과소하게 소비가 되고 있어요. 과소 소비. 뭐보다? 사회적 최적 소비량보다 사회적 최적 소비량보다 과소하게 소비되고 있죠. 5개만 소비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 최적은 8개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긍정적인 거 잘하는 놈, 착한 놈한테는 뭐 줘야 돼요? 세금 때려야 돼요? 보조금 줘야 돼요? 보조금 줘야겠죠? 그래서 얘도 보조금 주는 겁니다. 보조금. 자, 보조금을 줘요. 보조금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 백신 맞으면 기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쁜 게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백신 맞는데 백신 맞으니까 나라에서 돈도 주네. 더 기뻐지죠. 백신 맞으니까 나라에서 돈도 주네. 더 기쁘니까 개인의 한계 편이, 개인의 기쁨 곡선이 위로 올라가요. 개인의 기쁨 곡선이 위로 올라가서 균형이 이제 사적인 균형도 여기로 형성이 되어서 이제 개인들이 백신을 많이 맞을 거다. 여러 가지를 맞을 거다. 8개를 맞을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토탈 정리를 해보면 지금 4가지 케이스가 머릿속에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제 어려우실 텐데, 제가 다시 이걸 그려볼게요. 자, 외부성 이렇게 있고요. 생산 측면이랑 소비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있다고 했어요.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긍정적인 건 착한 거라 했죠. 착한 거. 그리고 부정적인 건 나쁜 거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건, 야, 지금 너무 많다, 야. 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다 과다한 상태예요. 과다한 상태. 뭐보다? 사회적 최적보다. 그리고 이거 생산이니까 지금 과다 생산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소비니까 과다 소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긍정적이라는 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야,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 바람직한 거잖아. 그러니까 좀 더 해라. 그러니까 더 해라는 얘기는 지금 덜 하고 있다는 거니까 여기는 과소 생산이고요. 여기도 과소 소비입니다. 사례를 지금 아예 적어 놓을까요? 생산에 있어서 긍정적인 건 제가 양봉업과 과수원을 했고요. 생산 부정적은 뭐 했냐면 제가 연탄이랑 세탁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 긍정적인 건 백신을 했고요. 소비에 있어서 부정적인 건 담배를 했습니다. 자, 의미 다시 한번 봅시다. 양봉업자야, 너네 벌 좀 더 키워, 꿀 좀 더 만들어, 벌 더 키워. 지금 너무 적게 너는 꿀을 만들고 있어. 너 벌을 너무 적게 치고 있어. 그러니까 좀 더 해.
이런 거고요. 자, 연탄. 야, 너네 연탄 너무 많이 찍어. 너네 때문에 저기 옆에 세탁소 힘들잖아. 너네 지금 너무 과다하게 생산하고 있어. 좀 줄여. 좀 줄여. 이거고요. 자, 백신. 이 사람들아, 백신 좀 많이 맞으세요. 백신 좀 많이 맞으세요. 지금보다 더 맞으세요. 지금부터 더 맞으세요. 지금부터 더 맞으라는 얘기는 지금 덜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소 소비고요. 담배. 담배 너무 많이 펴. 담배 좀 끊으세요, 이 사람들아. 담배 좀 끊으세요. 담배 지금 당신들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부의 정책. 자, 긍정적인 애들은 착한 애들이죠. 양봉업자 착하고요. 백신 맞는 사람들 착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줍니다. 보조금. 자, 그리고 부정적인 애들은 나쁜 애들이에요. 나쁜 애들. 그래서 연탄 만드는 애들이나 담배 피는 애들한테 세금 때릴 겁니다. 세금.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탈 마지막에는 우리 요 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요 그림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고, 보조금 세금 말고도 사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보조금 세금 말고도. 예컨대 뭐 그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책에 아마 최대 5가지가 저기 적혀 있을 겁니다. 세금, 보조금 이렇게 방법도 있고, 뭐 코드 정리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뭐 합병을 한다던가, 또는 정부에서 그냥 강제로 규제를 때려버린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합병 사례까지만 보고 갑시다. 아마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만 물어볼 텐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합병 사례는 뭐냐면, 자, 양봉업자랑 과수원이랑, 아니 너네 그 동업해라 이거예요. 동업해라. 그러면 아예 동업을 해버리면, 또는 그 양봉업이랑 과수원을 함께하는 회사를 만들어 버리면, 양봉업자가 지금까지는 그 자기만 생각을 해가지고 꿀을 1000통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젠 과수원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꿀도 더 만들면 그 복숭아도 더 잘 되겠는데, 이러면서 더 많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연탄이랑 세탁소를 또 회사를 합병을 시켜봐요. 동업을 시켜봐요. 그러면 연탄을 엄청나게 찍어내다가, 이제 연탄 사장님이 세탁소 사장도 겸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씨, 내가 연탄 많이 만들면 나의 세탁소 장사가 잘 안 되네, 이러면서 연탄 생산을 좀 줄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병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합병을 해서 외불성을 저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고요. 아마 잘. 그러니까 그냥 합병하면 된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맞는 문장이고요. 합병을 외부성을 내부화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외부성이라는 말은 내 바깥 사람이라는 얘기죠. 지금 양봉업자랑 과수원이랑 서로 남남이에요. 바깥 사람이죠. 연탄 공장이랑 세탁소랑 바깥 사람이죠. 근데 그걸 외부성을 내부화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양봉업자랑 과수원이랑 같은 가족이 되니까, 연탄 공장 사장님이랑 세탁소 사장님이랑 같은 가족이 되면 서로 양봉하는 사람이 과수원도 생각해야 되는데, 연탄하는 사람이 세탁소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건 더 만들고 이건 덜 만들 거다, 이런 거고요. 근데 그래서 외부성을 내부화한다, 또는 뭐 합병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요렇게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사례에서는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주고 어떤 경우에 세금을 줘야 되냐, 이거를 더 이렇게 주소를 잘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이 공부를 하시는 게 점수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33분이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